오늘은 남미 탐사를 끝내고 이제 막 돌아오신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의 김성규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지난번에 뭐 일식 때문에 또 나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남미 16일을 탐사하고 왔네요. 6개국. 근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보고 왔는데 또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일식 체험 때문에 나와서 그때 이제 뭐 보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네. 재밌게 말씀 나눠주시고 가셨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남미를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3일 전에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얘기 한번 좀 들려주세요. 가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역사가로서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고 코리안 문화가 아메리카 신대륙 남북미 원주민들의 그 문화와 일치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현지 탐사에서 보다 깊이 천착하고 그걸 또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탐사는 지금도 뭐 이번에 남미 같으면 이제 3번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신라 시조 신화 그 아령 부인이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 계룡의 정체가 뭐냐? 아무도 네.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깨자 용용자를 쓰는데 용이면 용이지 계룡이 뭐냐? 그러게요. 그래서 그 계룡이 이제 제 연구에 의해서 그게 핑크 리버 돌핀스 그러니까 핑크 강돌고래 이래 되는데 그것이 형산강에도 경주 형산강에도 살았고 백제 사비성에 있는 그 백마강에도 살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추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 정체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 장강 즉 양쯔강에도 현재 살고 있어요. 조금 네. 이제 거의 멸종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메콩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원천적으로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색깔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많이 살아 있는 데가 아마존강이에요. 그래서 그 신라 시조 네. 계룡을 정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페루 북단에 즉 아마존강 최상대 이키토시라고 거기를 이번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과라니족이라고 네. 예를 들면 파라과이의 돈이 뭐 1과라니, 2과라니 이런 식의 과라니예요. 그게 네. 과라니 부족인데 우리말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쁘다. 우리도 그럼 이쁘다. 말이 너 이런 식으로 신기하네요. 한 400단어가 같을 정도로 우리 민족이 같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 근처에 그랜 차코라는 부족은 우리처럼 유출로라요. 네. 그걸 현지 확인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출 직접 못 봤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 방법을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녀. 해녀는 지금 우리는 이제 잡녀라고 하죠. 제주도 잡녀, 네. 잠수하는 잡녀. 네. 근데 해녀는 일본 말인데 그 일본인들이 지은 말인데 우리는 이제 잡녀라고 되어 있지만 하지만은 그렇지 이제 많이 쓰는 말이 해녀니까 해녀를 세계 문화유수에 등재시켰어요. 네. 일본인은 아마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우리의 해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아마가 됐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건 뭐 일본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두 나라만 세계 문화유수 등재가 됐어요. 그러나 실제 제가 이미 한 5년 전에 지금 그 칠레 남단 칠레오 섬에 가서 미역국도 먹고 네. 남자는 고래 잡고 여자는 그 물질하는 즉 해녀 그 물 밑을 물질하는 거죠. 물질하는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번에 그 최남단의 그 야간 이제 발음이 이제 뭐 Y자인데 그것은 이제 자간이라고 합니다. 자간 부족이 그 40년 전에 마지막 해녀가 이제 끝이 났죠. 책을 남기고 네. 책은 이제 영국 사람이 썼는데 그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부족도 남아 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이 세 가지 큰 부류에서 이제 봤는데 과라니 부족의 이제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가다 보니 그게 이제 이과수 폭포 네. 근처에 그게 이과수라는 이름도 과라니 부족의 말이에요. 큰 물이란 뜻이고 또 그 옆에 또 이타이프라는 댐이 있어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과수는 많이 알아도 이타이프 댐은 세계 최고 큰 댐이 중국에 있는 샨샤 댐, 네. 삼현댐이 그죠? 네. 샨샤 댐이 최고 크고 2등 큰 게 이타이프예요. 이게 뭐 우리가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어떤 댐보다도 더 큰 게 이타이프 댐이에요. 그 댐이 한 8km 정도 되는데 그 이타이프 댐의 그 뜻이 그것도 과라니족 언어인데 네. 소리 나는 돌, 사운딩 스톤 또는 싱잉 스톤. 제가 이제 돌로 된 피를 제가 보니까 또 그것도 가서 봤는데 그 가다 보니까 또 우리 또 파라과이 동포들이 또 나를 만나가지고 또
또 집에 초대해서 네. 또 하루를 묵고 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셨군요. 16일 동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곳들을 이제 자세히 그렇죠. 탐사를 다녀오신 건데 준비할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단단히 준비해 가셨나요? 준비할 게야 뭐 늘 그냥 이렇게 PC를 가져가고 네. 컴퓨터를 가져가서 이제 그 조사도 하고 또 제가 써놓은 글과도 또 이렇게 제 자료를 제가 또 봐야 되고 네. 또 제가 또 200여 명의 또 우리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 줄여서 신발모를 하는데 신발모 그 단톡방에 또 그 현지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올리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의상도 준비가 필요해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는 봄인데 계절이. 거기는 가을이기 때문에 네. 또 뭐 영하면 몇 도로 그확 떨어질 내려가는 수도 있고 것보다도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뭐 영도 기온차가. 가까이 되다 보면 네.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그 이제 예약도 사전에 뭐 렌트카라든지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지도도 준비한다든지 근데 가장 큰 준비가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스페니쉬를 별로 못 하는데 저는 중국어, 일본어, 뭐 영어 이렇게 한국어 이렇게 하는데 한 달 정도 했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덜 불편한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영어로 밀어붙이는데도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쵸, 어쩔 수 없지. 여기 네. 멕시칸들은 우리 만나면 그래 영어를 좀 하지만 남미에 내려가면 그 영어를 안 합니다. 그럼요. 스페니아드들이 그 신대륙을 이렇게 들어올 때 영어권 세력보다 훨씬 먼저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중남미는 다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브라질만 이제 포르투기즈를 네. 쓰는데 그 47%의 남미의 영토를 브라질이 갖고 있는데 포르투기즈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이제 브라질도 가서 보게 됐는데 뭐 전혀 뭐 스페니시 몰라도 그냥 영어만 좀 하면 뭐 여행이 가능하지 않나. 그쵸? 다만 감사라든지 이렇게 박물관이라든지 좀 학술적인 게 아니면 네. 단지 여행이라면 여행지에는 워낙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큰 무리 없이 가고 저처럼 이렇게 좀 학술적으로 갈 때는 조금 스페니시도 좀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그 스페니시 준비한 거 그 외에는 그냥 뭐 큰 별 준비 없이 미리 다 써놨는 그 연구해 놓은 걸 바탕에서 현지를 이제 다녀오신 감사한 거군요. 것이기 때문에 뭐 준비 없이 그렇게 가는 네. 편입니다. 남미 대륙의 그 아마존강 상류인 아까 말씀하신 그 페루 이키토스에서 보았다는 핑크 리버 돌핀. 예, 페루. 네. 그 보시고 신라 시조, 신화 네. 계룡의 정체로 파악하신 현지 그 확인 소감은 예. 굉장히 흥분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는 이런 새로운 사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특히 신라 문화를 제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신라 시조 신화에 나오는 박예컷에는 말이 옆에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자주색 빛이 비치는 가운데서 거기에 나정 옆에 이제 바깥이 큰 알이 있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예컷이가 났다. 이제 이런 식인데 저는 그 자체를 이미 이제 한국에서 강연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은 우물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다. 운석이 바깥이 큰 알이다. 이게 운석이 떨어지면 큰 이물이 난다고 봤죠. 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쵸. 것도 네. 예수의 탄생도 이제 별을 따라가서 그래서 지금 그 베들레헴에 가면 그 3대 종교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큰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14각으로 언어를 해가지고 운석이 떨어진 자리를 구멍을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있죠. 즉 우리 보통 알기로는 그 뭐 동방 박사가 따라간 별이 떨어졌다고만 되어 있지 현지에 가면 운석으로 보고 운석 구멍까지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시대가 비슷하고 오히려 박예컷이가 한 50년 앞서거든요. 그 박예컷이 때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그 나정을 타보니까 우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얕은 웅덩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기를 그는 운석 크리에이터다. 운석이 떨어진 걸 보고 그게 이제 바깥이 큰 알. 즉 이렇게 뭐 이야기 순서를 이렇게 직렬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큰 인물 왕이 나셨으니 하늘에서 오신 분. 네. 운석이 떨어지더니 드디어 큰 인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인에 대한 즉 아령 부인에 대한 신화는 완전 또 달라요.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죽으니 그 배를 갈라 나온 여아가 계룡국의 첫왕이 되었다. 이렇게 상호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첫왕이 되었다는 계룡국의 첫왕이 된 게 박예컷이가 아니고 아령 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 그 고대 역사를 보면 그 여자 역사가 더 원조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또 계룡의 옆구리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부리가 튀어나와 있는데 네. 그 부리를 형산강, 경주에 있는 북천, 형산강 지류인 북천에서 씻었더니 이게 떨어졌다. 그까지는 모두 다 이 부리가 무슨 닭불인 줄 모두 알았죠. 왜냐하면 닭개자를 썼으니까. 네. 근데 용자가 있기 때문에 계룡, 이 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계룡은 바로 강돌고래, 핑크 색깔이 난 강돌고래. 아까 뭐 갖고 오셨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것을 현재 사왔습니다. 이렇게 기념품으로. 그렇군요. 핑크 색깔이에요. 돌핀, 네. 날 때는 이게 그 회색이에요. 그래요. 회색이고 그다음에 점차 이제 이게 흰색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네. 핑크로. 이 나이가 한 20살쯤 올라가면 완전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핑크 강돌고래 이래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록에 보면 강돈으로 나오고 네. 바다에 있는 돌고래는 해돈. 이게 돼지돈자를 써서 바다에 사는 또는 강에 사는 우리나라도 강돈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체가 어쨌는지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다. 근데 저는 형산강에 계룡이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부리를 씻었다 할 때 왜냐하면 이 아마존강에 내려온 전설들을 보니까 이게 사람으로도 바뀌어요. 사람으로 전설에. 바뀌어서 남자로 네. 바뀌는 여자를 유혹해서 영궁으로 데리고 간다.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계룡이 옆구리에서 났다고 하는 그 아랭부인의 신화는 결국은 핑크 강돌고래가 형산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실체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저는 이미 여기에 글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네. 우리 회원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참 제 정도 많이 들었지만은 현장에 가서 이제 보는 것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존 강에는 황토물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검은 물을 그 블랙 리버라고 하지만 이렇게 맑은 물이 좀 상당히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이 두 물이 만나는데도 잘 안 합쳐져요. 네. 수십 킬로, 수백 킬로나 이게 쭉 가다가 이제 합쳐지는데 이 합쳐지는 자리 이걸 이제 우리말로 두물머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애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거리도 멀고 사진 찍었는데 대화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튿날 다시 한 번 더 방법이 없나 딴 데로 안내자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까이 만났어요. 그 내가 돌로 된 피리를 불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불었나요? 이 돌로 된 피리를 불었어요. 불어주세요. 이게 고래를 부르는 네. 피리입니다. 이게 살짝 불어볼게요. 네. 이게 주파수가 돌고래하고 같기 때문에 얘가 나타난 거죠. 이걸 부르면 고래가 바다에서 나타나요. 나타나서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제가 찍어왔지만은 그 전에 이제 제 연구에 의하면 이제 우리 하트마크 그러잖아요. 하트마크 그 심장의 뜻이 모양보다도 마음이란 뜻으로 네. 하트마크지 실제로 이 모양이 어디서 나왔느냐? 고래꼬리에서 나왔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고래꼬리 하트마크니까. 맞네요. 그리고 고래들은 자기의 그 파트너한테 그걸 표현할 때 네. 꼬리로 잠시가 아니고 아. 거의 큰 고래들은 한 15분간이나 상대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꼬리만 바깥에 물 바깥에 내놓고. 신기하죠. 그래서 그 이미 연구자들이 이제 그 인디안 피리를 불어서 고래가 꼬리를 이게 제가 동영상에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는 거 저는 그걸 알고 갔죠. 그런데 이제 혹시 피리를 불면 이제 이 핑크 돌고래가 오겠지. 여기까지만 했는데 네. 와가지고 나한테 꼬리를 내는 거예요. 와. 그 동영상을 내가 찍어왔어요. 와. 나도 예상치 못한 엄청 큰 수확을 했죠. 네. 그런데 그 꼬리가 이 핑크빛이에요. 꼬리를 탁 씌워서 한 2분 정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그런 영상 영상 제가 보내주시면 보내줬죠. 네, 보내줬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노란 낙엽을 머리 위에다 딱 해가지고 딱 다가오더니 내가 피리를 불고 휘파람을 보니까 한 바퀴 뺑 도는 돌고래가요? 이 사람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람과 친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 아마존강의 그 페루나 그 브라질이 아마존강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전설을 보면 사람과 교류를 그리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신라 시조 얘기도 이렇게 그 사람이 돌고래로 변하고 돌고래가 사람으로 변한다. 여기서 네. 돌고래가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부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천에다 씻어 그 세수대에 씻었다 하더니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왜 강에다 씻었냐. 그걸 볼 때 저는 그 또 이름도 계룡이에요. 그 개자가 왜 개자냐. 이 보통 돌고래는 앞지내면 짧아요. 네. 근데 이 실제로 가보면요 이게 엄청 크고 날개 같습니다. 보면 그냥 이거는 색깔도
다 분위기가 나고 날개가 크게 보여요. 네. 아, 계룡이라 했을 법하다. 네. 계룡 이름 불이 그 다음에 사람으로 변모하는 둔갑하는 이 전설 거기서 저는 신라시조 계룡을 핑크 리버 돌핀스로 저는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나하고 교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요건 이제 중국에서 온 토템이거든요. 중국 황제. 우리는 고래니까 근데 이름을 개갱이라 붙였어요. 다음에 다시 개갱이요? 우리 회원들 같이 네. 갈 거예요. 그죠? 아, 네. 그렇군요. 큰 수확을 그어서 4일 동안 머물렀는데 네. 이렇게 도시에서 거기는 비행기로만 갑니다. 도로가 없어요. 아마존강 그 양스바의 상류에 막 내륙이니까 배로 가면 한 일주일 동안 아마존강 하류로 대서양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걸로 가는데 이제 비행기로 가는데 자동차가 없어서 있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몇 대밖에 없어요. 전부 세발 그 툭툭이라 그러죠. 동남아에서 네. 거기서 이제 모터 택시라고 부르는데 한 15만 대가 있답니다. 60만이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동네도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큰 보통차는 사용도 할 수 없고 그게 시끄럽게 움직이는 짧은 도시에 다른 페루 도시들은 안 그래요. 거기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데죠. 바다같이 넓은 그런 그 아마존 강이고 네. 거기 가려면 아마 저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네. 사람들 한번 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남미 탐험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 여행 네.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말씀 나눠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